일단은 뭐 순항이랄 것도 없다. 부산 뭐하냐? 주력이 부산이거든요. 뭐해 이 새끼들? 냄새 존나 나네. 마리노스 오바가 꿀단지다. 저게 꿀단지야. 어쨌든 어서 들어오시고 후딱 하고 갈게요 형님들. 분석 빨리 끝내고 한숨 푹 자야겠다. 오케이 가보시죠. 표는 분석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형님들. 부산 진짜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겠죠? 저 안산을 홈에서 못 이기는 건 아니겠지? 합시다. 첫 번째 AC 밀란 대 뉴캐슬. 여기는 이제 죽음의 조죠. F조 PSG 돌문. 뭐야? 아이고. 잠시만요. 됐다. 일단은 뭐 죽음의 조에서 펼쳐지는 또 조기 때문에 승점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테고, 밀란 이제 베나세르 빠졌고, 그리고 뭐 수비 쪽에 칼다라나 뭐 지금 당장 뭐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이제 칼룰루 정도 불투명. 뉴캐슬은 오늘 조엘링턴 빠졌습니다. 조엘링턴이랑 뭐 조윌로 뭐 요 정도 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왜 오바가 정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볼 때 초반 기준점 잘못 매겨서 이 경기는 그냥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언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언더는 당연히 아니겠죠. 양 팀 다 뭐 공격진이 그래도 뭐 최근에 지루도 많이 터지고 뭐 레앙도 있고,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뭐 결정력 좋은 칼럼 힐슨이나 이삭 같은 경우도 한 방 있고 뭐 한 부분인데, 그냥 사이즈 자체가 중원 싸움 존나게 할 경기야 제가 봤을 때는. 뭐 AC 밀란이고 뉴캐슬이고, 지금 뭐 뉴캐슬이 사실 조엘링턴까지만 있었으면은 미드필더 쪽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는 경기인데, 조엘링턴 일단 빠져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어쨌든 좀 소극적인 경기 운영, 뭐 요런 사이즈에서 한 골 싸움, 이게 오바가 날라면 제가 볼 때 막 2대1 아니면 뭐 2대1 상황 속에서 좀 극적인 골 같은 거 막 나오면서 막 2대2나 약간 뭐 요 정도 사이즈. 씨, 부산 골대 맞췄네. 아, 씨부라해. 그래도 뭐 그런 사이즈가 보이는 경기라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언더 역배가 메리트가 기본적으로 있는 경기로 보이고요. 약간 뭐 무승부도 보이고, 약간 뭐 한점차 승부가 좀 보이는 경기가 기본적으로 어느 한 팀이 승리를 거두더라도 한 골차 승리, 이런 사이즈의 좀 사이즈가 좀 보이는 부분이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타이트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굳이 고르라면은 뭐 약간 무 찍고 치우거나 무승부 이 경기 되게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저도 딱 봤을 때 무가 기본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뉴캐슬이 원정 포지션에다가 뭐 AC 밀란의 지금 이번 시즌 뭐 사실 이탈자들이나 뭐 인앤아웃이 워낙 많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또 막 그 선수들이 엄청 잘한다 이 정도까지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뭐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퀄리티 있는 자원들을 많이 데려와서 괜찮긴 합니다만, 막 극강의 포스나 이런 부분은 아니야. 인터밀란전 딱 봤으면 사이즈 나오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캐슬이 또 토날리가 AC 밀란 원정을 떠나는 또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뉴캐슬이 승점을 또 가져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프렌 무. 근데 이게 원정승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프렌의 메리트보다는 또 무의 메리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 이게 원정승이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 경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프렌을 보긴 합니다만 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사이즈로 뭐 언더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영보이스 대 라이프치.
이건 부상만 아니면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이제 G조고 여기는 이제 뭐 맨시티 그리고 이제 츠르베나 홈 극강팀이랑 이제 뭐 맨시티랑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영보이스랑 사실 츠르베나는 3, 4위 싸움을 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어쨌든 영보이스 뭐 중앙 쪽에 이제 우그르니치 정도 주전자원 한 명 정도가 불투명인데 글쎄요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더 높아 보이고 라이프치히가 부상자가 좀 많아요. 다니 올모나 또 수비 쪽에 올반 여기에 불투명자도 뭐 바움가트너 얘는 뭐 굳이 없어도 되긴 합니다. 뭐 얘나 뭐 클로스터만 또 수비 쪽에 또 라움 측면 쪽에 또 상당히 크로스가 좋은 선수죠. 이런 애들이 불투명이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라움까지 얘네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라움까지 빠지면은 이게 조금 그래도 라이프치히도 전력 누수가 있는 측면 쪽 수비 쪽에 뭐 그런 일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보이스가 올 시즌에 사실 전력 이탈자들이 많아요. 핵심 수비수 한 명도 이제 볼프스부르크로 떠나게 됐고 걔 누구야 토트넘으로 가네 판더벤 화질은 형님이 직접 올리시면 됩니다. 그 유튜브 화질은 형님이 조절하시는 거야. 어쨌든 보내면 되고 그 핵심 영보이스 핵심 수비수가 그 토트넘을 이적한 판더벤의 공백을 메꾸려 이제 볼프스로 갔고 그리고 파흐나흐트라는 또 주전 윙도 노리치로 떠나고 중앙 미드필더 쪽의 핵심도 렌으로 떠나고 영보이스에 이탈자들이 많아요. 그 면에서 좀 인앤아웃들은 그렇게 들어온 선수들은 좀 약간 시원시원치 않은 느낌이라서 전력적으로 영보이스가 솔직히 하이파 만만치 않은 이스라엘 팀을 홈에 3대0으로 꺾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 3대0이 나올 만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력적으로 이게 원정이긴 해도 라이프치히가 확실히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인데 부상자가 조금 다니 올모랑 올반 라움 이 셋이 조금 아쉬워. 얘네만 들어가 있었어도 그래도 지금 뭐 사비 시몬스나 오펜다가 시즌 시작하자마자 뭐 리그 폭격하는 중이고 공격진도 상당히 좋고 한데 어쨌든 빡빡한 일정 속에서 부상자들이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서 뭐 무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역배가 나올 확률은 좀 떨어져 보이는 경기야. 전력적으로 봤을 때 영보이스가 아무리 그래도 이번 시즌 약해진 부분에 있어서 라이프치히 상대로 역배까지는 힘들어서 뭐 무승부야 뭐 항상 뭐 원정에 대한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 언어바는 패스할게요. 오바가 나오면 제가 볼 때 라이프치히가 잡는다고 보고 언어바는 패스. 세 번째 페노르트 대 셀틱. 여기는 2조 라치오랑 AT 마드리드 또 다른 이제 죽음의 조죠. 셀틱이 최약체 포지션에 있는데 먼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오늘 경기 중에서 제일 오버가 보이는 경기야. 그러니까 오늘 뭐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 던져주시잖아요. 오늘 중에 뭐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게 뭐냐. 오늘 경기 중에 이게 제일 오버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페아노르트 주포 히메네즈 출전 정지로 빠지고 그 백업인 이제 우에다 그러니까 최전방에 대한 지금 고민은 있어요. 페아노르트가 이렇게 되면은 민테 같은 좀 기존에 뭐 측면으로 좀 자주 출전했던 자원들이 이제 중앙 공격수로 출전해야 되는 부분들 페가 지금 중앙 공격수가 조금 아쉽긴 하거든.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그리고 골키퍼 빌로우 골키퍼 쪽에 합니다만 그래도 홈에서의 어쨌든 활약적인 뭐 페가 이번 시즌 생각보다 뭐 무승부도 있고 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화력이 안 터져서라기보다는 실점이 많아요. 실점이 아무래도 상당히 공격적인 포지션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뒤가 좀 열리는 부분인데 셀틱 같은 경우 우리 아는 선수들 많죠. 뭐 양현준도 여기 있고 뭐 오연규도 있고 뭐 후루아시 그러니까 최전방 셀틱 신기한 게 셀틱 공격은 이제 우리랑 일본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애들하고 일본 애들이 이제 다 포지션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뭐 피지컬적 우리랑 일본이 해외에서 피지컬로 먹히긴 솔직히 좀 빡세잖아요. 물론 뭐 김신욱 같은 애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다 이제 속도나 이제 움직임 뭐 몇몇 자원들 뭐 개인기 이런 거에 조금 위력이 있다. 후루아시 같은 경우도 결정력이 가끔 마탱이 갈 때는 있는데 셀틱 내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공격 쪽에서 뭐 라인을 깨는 능력도 상당하고
여기 뭐 마에다 뭐 이런 애들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양현준도 뭐 개인기 상당히 잘 치잖아요, 형님들. K리그 봐서 아시겠지만 이런 자원들이 이제 포진해가지고 팬으로 또 골문을 노릴 건데 셀틱이 어쨌든 문제는 수비. 부상자가 너무 많아 수비가. 기존의 주전 자원인 위커스가 일단은 빠져 있고 센터백 쪽에 또 나브로스키, 뭐 측면 쪽에 베르나베이 존나 많이 빠졌어. 뭐 웰시도 빠지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선발에서 또 필립스도 지금 불투명에 떠 있어서 이것이 센터백을 그나마 셀틱 입장에서 다행인 게 그 최근 경기에서 어쨌든 그 스케일스라고 좀 노망주라고 해야 되나? 유망주까지는 아니 98년생이면 유망주는 아니잖아. 그런 애들이 좀 백업 애들이 나와가지고 괜찮은 활약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중앙 수비는 기본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데 백업 자원들이 실제로 뭐 레인저스와의 더비전이나 이런 게 출전해가지고 괜찮은 모습은 보여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수비 쪽에 결장자진 셀틱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페노르트 원정에서 무실점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요. 페도 화력적으로 이 조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매치인 만큼 뭐 공격적으로 상당히 좀 퍼볼 가능성이 높고 셀틱은 그 뒤를 칠 수 있는 전방에서 이제 움직임이나 속도에 대한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다득점이 제일 좋아 보이고 승패는 뭐 그래도 페이노르트가 확실히 유리하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바치 형님 어서 오시고 그리고 남은 경기는 사실 약간 아니다 하나 더 있다. 라치오 데이티 마들이 있네. 참 같은 조에 라치오 데이티 여기도 좀 전에 봤던 셀틱이랑 같은 조 2조 여기 이제 페랑 셀틱 같은 조고 요 경기는 일단은 둘 다 안 좋거든요. 리그 경기에서 둘 다 지금 안 좋잖아. 뭐 라치오 같은 경우는 제가 나폴리전에 아니 유벤투스전 분석할 때 말씀드렸죠. 나폴리를 라치오가 원정에서 잡은 거는 라치오가 물론 잡았기 때문에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폴리의 김민재가 빠진 뒷공간에 대한 수비 약점이 너무 크게 드러났던 경기다. 바로 유벤투스전에 개쳐 맞으면서 뽀록이 나버렸고 에이티 마드리드는 시즌 초반 상당히 잘 나가다가 부상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발렌시아전에도 제가 그 포인트를 부상이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 포인트를 그래도 무능 캐지 않을까 하면서 무승부의 쪽으로 살짝 돌린 건데 아예 그냥 지금 뭐 수비 라인이나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뭐 세윈지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세윈지 빠져 있고 데파울 코케 시작하자마자 부상당했고 시즌 데파이 직전 경기 또 발렌시아는 토마로마도 부상당했어. 부상자가 너무 많아 여기는. 일단 이렇게 되면 센터백 라인이 되게 불안해. 센터백 라인이 그나마 최근에 호세이메네즈가 복귀해가지고 좀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얘가 뭐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존 자원들이 많이 불안해요. 세인지가 그래도 뭐 백업으로 뛰든 뭘 하든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에 있어 또 나가리가 된 부분에 있어 상당히 아쉽고 측면 자원도 결국에 이제 뭐 카라스코나 이런 애들이 이탈 이후에 바로 이제 발렌시아전에 또 문제를 드러냈다라는 부분. 사이드 쪽도 뭐 나우에 몰리나 괜찮고 뭐 하비겔런 이런 애들 괜찮은데 리켈메 요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사실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게 몰리나랑 하비겔런 양쪽에 딱딱 둬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올라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는 사실 뭐 베리오스나 뭐 마르코스 요렌테 뭐 사울리게즈 요런 애들 나오는데 확실히 기존 자원들이 좀 빠져있는 측면에 있어서 AT 마드리드가 수비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그런 전술적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개개인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져. 일단 악셀 비첼이 계속 센터백으로 뛰는 것부터 문제예요. 솔직히 이제 늙어가지고 아니 막말로 제가 악셀 비첼보다 순발력이 훨씬 좋습니다. 이 새끼는 진짜 형님들이 이제 형님들이 붙어도 엄청 느려. 순발력도 엄청 느리고 완전 마탱이 가가지고 늙어가지고 완전 폼 다 떨어져가지고 저런 애들 쓰니까 상대가 개인기를 밀고 들어오면 대처가 안 돼. 결국 미드필더 쪽에서 이런 허슬해줄 애들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에이티마드가 그런 큰 문제점을 지금 노출하고 있어서 뎁스가 지금
이게 라치오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AT가 좀 나은데, 아 AT가 부상이 너무 많아. 라치오는 그에 반해 스쿼드 자체는 나름 건강하거든요. 대신 이제 라치오도 수비가 망가졌죠. 지난 시즌에 수비가 라치오가 되게 좋았거든요. 지지난 시즌 막판부터 해가지고 거의 골을 안 먹었었는데 이번 시즌 갑자기 실점이 늘어났어. 근데 왜 늘어난지 저도 잘 모르겠어. 그 수비 라인 다 똑같아. 내 뽀백 다 똑같고 한 명 바뀌었어. 한 명 바뀌었어. 한 명. 범인이냐 일본 놈이? 한 명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시즌 그냥 계속 불안해. 지난 시즌 라치오는 사실 그렇게 불안한 장면들을 많이 노출하지 않았었는데 이 확실히 밀코사가 크긴 큰가 봐. 카마다가로 들어오니까 이게 한 명만 바뀌었는데 이게 수비가 갑자기 벌써 몇 골을 쳐먹은 거야 이번 시즌에. 4골, 5골, 7골 쳐먹었어. 4경기 동안. 와, 지난 시즌에 경기당 평균 실점이 한 개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많은 실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경기가 오바가 역배긴 한데 나는 이거랑 저거 뭐야 AC 밀란 경기랑 언더바배당 바뀐 것 같아. AC 밀란이 1.66 정도 언더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요게 이제 오바가 양 팀의 최근 수비적인 부분이나 또 AT 마드리드는 개개인에 대한 수비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의외로 다득점 갈만한 경기 같은데 일단 배당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다득점의 가능성이 높다. 라치오 지금 수비 박살나 수비적인 그런 레벨이나 이런 게 박살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지만 뭐 모라타로니도 한 방 있고 이런 부분이고 AT도 지금 수비 쪽에 결국 문제들 미드필더 자원들도 이제 확실한 수비 커버나 이런 게 안 되고 뭐 사이드백 자원들도 이 주전 제가 생각하는 주전 애들 나왔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감독이 다른 애들 좀 쓰는 게 있어. 그래서 일단은 뭐 오바 쪽을 보고 승패는 그래도 찍는다 무승부의 2대2? 2대1 약간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둘 다 AT는 최근에 갑자기 급격하게 부상자가 늘어서 기울었고 라치오는 이번 시즌 그냥 자체 뭔가 경기력이나 이게 많이 떨어져서 저는 AT가 그래도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앤무 정도 찍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승패로는 범인이 카마단가 진짜. 그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대 엔트워프.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이게 걱정되는 건 하나예요, 형님들.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사비 감독 부임 이후로 계속해서 통과했어야 되는 조에서 계속 떨어졌잖아. 그거 말고는 없어. 엔터프는 올 시즌에 전력이 더 약해져서 지난 시즌보다 이탈자들도 있는 마당에 영입도 솔직히 좀 약간 지지부진한 느낌도 있고 그쵸. 전체적으로 사이 자체가 뭐 그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아테네를 꺾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아테네한테 좆발렸어요. 엔트워프가 홈이랑 원정 둘 다 이겼거든. 근데 홈에서는 이때 퇴장이었나 엔트워프가. 그래서 개쳐 맞다가 퇴장이 아니었나 헷갈리네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개쳐 맞다가 이제 1대0으로 이긴 거고 원정에서도 개쳐 맞다가 아테네가 찬스 다 날리고 엔트워프가 이때 뭐 추가 시간에 극장골 넣고 이겼나? 아무튼 역습 그냥 몇 방에 그냥 게임 끝난 경기인데 내용 자체로는 엔트워프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경기야. 그러니까 저런 애매한 아테네 같은 팀들 상대로 이게 수비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는 있는데 이게 그래도 바르셀로나 정도 퀄리티 나오는 팀들하고는 이 본인들 스스로 이게 준비가 덜 돼 있으면은 상대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르셀로나가 뭐 부상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뭐 핵심 미드필더인 뭐 페드리나 뭐 수비 쪽에 아라우 이런 애들 빠져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개학살 당할 가능성이 높다. 엔트워프의 이번 시즌 약해진 전력이나 이런 걸 더 좀 생각해 보면은 바르셀 1마인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2.5까지 보겠습니다. 2.5마인까지. 언오바는 패스. 그러니까 오바 찍는 거보다 저는 2.5마인이 확률이 더 높다라는 마인드야. 아까 뭐 3대0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6번째 맨시티 대 츠르베나. 여기도 사실 일단 핸디가 이긴 게 아쉽네.
G조고 라이프치랑 여기 영보이스 있는 조. 일단은 뭐 분석할 게 없어요. 전력차가 워낙 극심하고 맨시티가 대신 부상자가 많다라는 부분이 역시나 뭐 데브라이너, 그릴리시, 뭐 코바치치, 뭐 존스톤스 여전히 계속해서 빠져 있고 해서 이게 핸디가 부러지는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어. 스르베나가 한 골을 박았을 거고 뭐 한 골이야. 뭐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던 가능성이 있잖아. 요거랑 부상자 많다 했잖아요. 부분들과 좀 엮여서 부상자 많은 부분들과 좀 엮여서 2점 차일 때 볼 돌리는 경우 맨시티가 상대를 죽여놓은 시점부터는 볼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전의를 상실하거나 아예 게임이 끝났다라고 모두가 느끼는 시점부터 뭐 시간이 뭐 10분 남건 20분 남건 그때부터 그냥 돌려버려. 왜냐면 더 박으면 얘네는 더 거칠게 나오면서 실점을 막으려고 할 거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또 부상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상이 가장 몸 관리가 가장 중요한 맨시티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 찬스 좀 놓치다가 한 2점 차 정도 딱 사이즈 나왔을 때 후반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뭐 한 20분이나 남았을 경우 그대로 굳을 수가 있어. 그런 경우가 맨시티가 한두 번이 아니기는 해요. 또 이게 상대가 뭐 라이프치 예전에 라이프치히처럼 우리 아직 안 끝났다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면서 따라오는 팀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추르베나 같은 경우는 사실 홈에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만 원정에서는 사실 힘을 많이 쓰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있습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아마 햄무 쪽 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핸디가 이어가지고 그래 햄무 30% 나갔네. 이게 햄무가 뜰 수도 있어. 저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4.5 언더만 볼게요. 4.5 언더. 개인적으로 트르베나가 득점할 가능성은 뭐, 물론 제가 아까 한 골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한 골이야 뭐 언제든 가능하니까. 근데 저는 낮다라고 보고요. 골 넣을 가능성 자체가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맨시티 혼자 오바내는 그림에 있어서 뭐 5대0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3.5였으면 저는 좀 어렵게 분석했을 것 같은데 4.5 정도면은 이 경기도 뭐 저는 차라리 바르셀로나 오버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는 저득점 쪽으로 뭐 2대0 3대0 정도 봅니다. 그냥 가지고 장난감 가듯이 가지고 놀다가 끝날 경기가 아닌가 요 정도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PSG 대 돌무. 존나 어지러운 매치네 이 경기. PSG 배당 많이 좀 올라갔네 생각보다. 이 경기에는 파리가 최근에 리그에서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아니 나는 근데 그냥 그 결론만 낼게. 양팀 다 안 좋아요. 도르트문트 지금 뭐 전력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막말로 이거 유로파 제가 도르트문트 스쿼드를 쭉 보잖아. 이거 챔피언스리그 수준이 아니야. 약간 유로파 수준이야 지금. 그냥 딱 내가 뭐 한두 팀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 형님들. 그냥 쭉 이렇게 보면은 유로파 팀 보는 것 같아 그냥. 저는 돌문이 꼴등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파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있긴 해도 뭐 리그에서야 파리가 한두 경기 장난제라도 솔직히 엔간하면 우승 아니야. 근데 이 챔피언스리그에서만큼은 글쎄요. 그냥 은바페 하나만으로도 그냥 돌문이 안 되지 않을까? 이게 뭐 같은 리그여가지고 리그 경기에서 붙은 거면은 와씨 안 가고만 한다고 그냥 패스를 하겠는데 챔피언스 리그라서 이거는 파리가 그냥 빡 집중하면은 저는 돌문 정도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배팅에 있어서는 사실 이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리도 뭐 지금 리그에서 헛짓거리 종종 하고 그지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 경기를 배팅한다 하면은 돌문 풀엔 나는 절대 못 갈 것 같아. 원정돌 홈도 아니고 원정이라서 뭐 파리 뭐 핸디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승 찍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보고요. 아니 부산 뭐하냐 근데?
형님들? 얘들 공 차고 있기는 해? 아직도 0대 0이야. 왜 이거 뭐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씨 몸도 안 좋은데 혈